2020년에 시작되는 인구조사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인구조사국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국은 국가 인구와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공무기관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통계학 조직이며 130개가 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총 인구 통계를 위한 10년 주기 인구조사는 1790년서부터 실시해왔고 미 헌법 1조 2항에 의해 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2020년 인구조사는 혹은 2020 Census, 미국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세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0년 센서스는 매우 중요하고 안전하고 쉽습니다. 우선 중요성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집된 인구 통계 정보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결정에 사용이 됩니다. 비디오에서 보신 것 같이 미국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고 각 주의 하원의원, 입법부, 선거구, 학구를 제당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매년 6,750억이 넘는 달러가 넘는 자금에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이 되는데요. 그 자금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지원금으로 배정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노인, 의료, 식량 보충, 학교, 병원 건설, 도로공사, 공공시설 등 여러한 비용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이기사표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제 어린이들 이제 학교 입학을 시키러 갔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어린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여기에 입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면은 참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시설이 부족하여 더 멀은 병원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린이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그 가까운 학교나 그 가까운 병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타격이 간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게 이 센서스 조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데이터가 부족하여 시설이나 뭐 선생님이나 클래스룸이 부족해서 그렇게 계획을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안전합니다. 조사응답은 연방법 13조에 보호가 되어 있어 비밀로 지킵니다. 응답된 개인정보는 집행기관이나 공무기관이나 법원에도 공유될 수 없습니다. 인구조사 결국은 오직 통계 자료로만 사용이 되어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드립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과 25만 불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구조사국 직원들은 비밀을 지킨다는 일생 선서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는 이민 신분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조사국은 집행기관도 아니고 모집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법에 지켜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쉽습니다. 내년 봄에 시작되는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직 간단한 질문만 합니다. 딱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3월 중순 때 초대장이 거주지에 도착이 됩니다. 그때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셔서 응답을 하실 수 있고 전화로 응답을 하실 수 있는데요. 12가지가 되는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포함되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국 질문서를 선택할 수 있고 전화를 따로 한국말 하는 한국어
보조되는 저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직접 한국말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응답을 안 한 경우에는 4월 달쯤에 되면은 종이 설문지가 도착이 됩니다. 그때는 영어와 스페니시 영어로밖에 안 되겠지만 그때도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응답을 하실 수 있고요. 4월 이후로도 무응답이실 경우에는 그때는 직접 우리 인구조사국 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응답을 받아옵니다. 그 10가지 질문은 참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 10가지 질문에는 첫째, 거주자 숫자를 물어봅니다. 둘째, 별도로 거주했던 하는 사람이 있는지 숫자로, 그리고 자택을 소유하거나 렌트하는지. 넷째는 응답자의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는 오직 응답이 부족할 때 저희가 다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쭤보고요. 다섯 번째, 거주자 이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개인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라틴이나 히스패닉계인지, 그리고 아홉 번째, 인종. 한국 민족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꼭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거주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직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간단하게 편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전화로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Beginning in March, the U.S. Census Bureau will invite households across the country to participate in the 2020 census. But what is the census? Simply put, the census is a head count of every perso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 be sure the government represents the people, the U.S. Constitution requires a population count every 10 years. Ever since 1790, the census has determined the number of seats each state receive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t is, and always has been, a cornerstone of our democracy. We still use it to determine representation, but leaders also use the data to make decisions. Your response helps guide planning for the future of our communities. The 2020 census will help inform decisions on how billions of dollars are allocated annually for critical public services like roads, schools, hospitals and healthcare clinics, fire and emergency response services, and hundreds of other programs. In 2020, for the first time, you'll be able to complete the census online, by phone, or by mail. It asks a few simple questions, like how many people live in your home on April 1st, including their age and sex, and if there are any children living there. You should know that by law, all census responses are completely confidential, and your personal information cannot be shared with any law enforcement agencies. Every person counts,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live. So whether your family has participated for decades or the 2020 census will be your first, we all have a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our country. 이제 10년 전, 20년 전부터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인구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커뮤니티 차원으로, 운동 차원으로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에도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열심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퀸즈 카운티에 한글로 된 유권자 등록 용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인구조사의 결과로는 버겐 카운티에 한국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어 유권자 등록 용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계속 뽑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도 마찬가지고 버겐 카운티도 마찬가지고 가면 한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이제 몇 사람씩 눈에 보이고, 특히 경찰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 경찰들이 타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인 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인 인구가 없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상적으로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아도 그게 한인 경찰을 뽑지가 않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데이터로 나와 있는 한인 숫자가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다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인구조사 결과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는 무엇을 얻느냐? 바로 40지역구 주하원 의원, 런김 의원이 있는 주하원 의원 지역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박지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RDF라고 직접 맵을 그리고 있는 선거구 제도적 맵을 그리고 있는 데와 같이 앉아서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만 다시 선거구를 그렸던 것이죠. 사실 프로싱 지역구는 중국계가 3.5, 한국계가 0.5 비율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40지역구는 1.8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랑김 의원이 거기에 정치인으로 당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뉴저지도 한인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포틀리가 나머지 한인들하고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은 한인들을 따로 빼갖고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맨하탄에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계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정치인이 못 나왔어요. 근데 선거구 재조정에 인구조사에 중국계가 많이 참여를 하고 선거구 재조정할 때 차이나타운을 묶어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인구조사는 정치력 신장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없으면 선거구 재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보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력 신장의 기본이고 또 한인 커뮤니티가 연방정부나 주정부 이런 쪽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지원금들, 특히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서비스하면서 여기 한인 인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꼭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계속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숫자를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민자들이고 뉴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로싱 지역구를 보면 저희들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긁고 모아서 이번에는 프로싱 지역구의 인구가 10년 전과 별 차이 없다, 조금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프루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지원금 더 줄어들게 되고 뉴욕시에서는 한인 언어를 쓰는 한국계 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줄여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위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은 꼭 설교하고 한 분의 성도라도 더 많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것이죠.